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이었던 어제 마스크 벗으셨나요? 아직은 어색해서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쓰고 있었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에서도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리적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가게 운영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는 5월쯤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에 이어서 10월이나 11월쯤에는 완전한 일상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우리의 일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감과 궁금함이 더해지네요. 1월 31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위 사고 소식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외관 부근 154.7km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사고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 나고 있고 경찰관 도착해 수신호 중입니다. 외관 부근 지나시는 분들은 1, 2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 상황 살펴봅니다.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교통량 많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국제보상로 비산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구간 양방향 모두 서행하고 공평내거리에서 동신교 구간도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달구벌대로는 신당내거리에서 성서나들목까지 양방향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신천대로 살펴봅니다. 남대구 나들목 방향 신천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 호국로 무태내거리에서 상격대교 방향 상격대교 신호 2번 이상 받아야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 일부 경북 남부와 울릉도에 눈이 쌓여 있어 도로 미끄러운 곳 많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에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어 대기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1도 분포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대기질 무난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4.1도, 습도는 5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금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인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마스크를 다 벗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어색합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조금 어색한데 어제도 식당에 가보니까 풍경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변경. 이 대구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다음 달이죠. 2월 12일이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이제 평일로 변경하겠다. 이 대구시가 밝혔는데 이 대구 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어제 대구 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고발장 제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인데 이걸 대구시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지금 강요죄, 업무방해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구시와 시민사회단체가 다투고 있는 부분이 그럼 뭔 건가요? 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시가 기존에는 이 공휴일, 일요일로 지정을 했다가 이걸 평일로 바꾸려면 이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당사자라면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노동자인가요? 이것 때문에 이 법률상 표현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 대구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이해 당사자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대구시에서는 대형마트와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자에 한정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 두 주체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반면에 마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법조항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도의 목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도 이해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포함된다.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법률을 해석할 때는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법 제정 당시에는 이 도입 배경에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이 포함돼 있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건데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정에서 이 문제가 또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지금 2월 11일인가요? 네. 예, 그때부터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변경에 그러면 어떤 뭐 지장을 준다거나 변화를 줄까요? 네, 이게 뭐 중간에 이 조치에 대해서 이 행정 조치에 대해서 중단해 달라는 이 가처분 신청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대구시와 이 8개 구군이 추진하게 된다면 이 당장 이걸 뭐 제지하거나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다만 지금 이 8개 구군이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2월 초로 잡혀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발표한 기한보다 좀 늦춰질 가능성은 존재한 상황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역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는 이날 이미 승인받은 주택 건설 사업지의 경우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고 임대주택 전환을 사업 주체에게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시는 지난해 11월 말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시 해제에 재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과 관련해 기존 관리지역인 달서구와 수성구, 중구, 동구, 남구의 재지정과 함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아울러 주택정책 권한 2항, DSR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아파트 공급을 이렇게 막는 건 아무래도 미분양 물량이 쌓이기 때문이겠죠. 그런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00여 가구입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만 통상 대구 지역 연간 입주 물량의 2배를 훌쩍 넘는 36,0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쌓여만 가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염두에 둔 극약 처방인데요. 네. 예,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 경기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받을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의도입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조금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사업 지체로 어려움을 겪을 주택 사업자를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경상북도가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구미시는 다음 달 시작하는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데 경북 지역의 이 산업과 관련된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신규 국가산단 지정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제시한 특화 산업 육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 용이성, 입지 여건 등을 평가해 10곳 안팎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는 전국 10개 시도가 19곳을 신청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3곳을 신청했죠? 네, 지난해 10월에 국토부에 경주의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단, 또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안동의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등 이 3곳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주의 소형 모듈 원자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었던 네. 이 원전산업 수출과 기술 확보 차원에서, 또 울진은 원자력 수소를 통해서 이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 저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안동은 이 백신 전주기 지원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경주 SMR 국가산단은 경상북도가 지정 1순위로 역량을 지금 집중하는 산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 수준인 소형 원자력 발전소로 기존 원전보다 훨씬 좁은 땅에서 비슷한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경북도에 따르면 SMR은 화력 대체,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어 2035년이면 시장 규모가 6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주에는 SMR 개발과 연구를 담당할 문무대학 과학연구소가 2025년 건립될 예정인데요. SMR 국가산단이 신규 지정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SMR 원자력 수소 생산 등 관련 국가산단을 신규 조성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 중 SMR 국가산단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경주뿐이어서 산단 지정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치 신청을 한 다른 산단들은 어떻습니까? 네,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울진이 또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이기도 합니다. 예. 이곳에 조성할 예정인데 이 수소를 생산, 저장, 운반, 활용하는 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 과정에서 이 수소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장의 실사 과정에서는 이 지정 과정에 대한 이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안동의 바이오생명 산단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백신 생산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이 바이오 산업단지 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2021년이었죠. 이 국내에서는 첫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되기도 했고, 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온도 지난해 출하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햄프, 이 대마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한 의료용 대마 실증화 사업도 현재 또 추진 중이고요. 때문에 안동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이 된다면 이 신약 개발이나 백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매우 좀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이제 국가의 지원을 아무래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국가산단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지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간인데요.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기업 투자와 유치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게 됩니다. 네. 실제 현재 경북도 내에는 9개 국가산단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모두 2,605개사가 입주해 10만 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 생산 거점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과 같은 현안은 지방도시들이 가진 공통 과제인데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결과는 2월 중순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통과, 산단 계획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다시 3에서 4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2월 중순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구미시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는데 이번이 3번째라고요? 네,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방위산업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5년 동안 국비 245억 원 등 이 500억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 협의체와 연구실 등을 운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구미시는 2020년에 첫 공모에서는 창원에 뒤처졌고
지난해에는 대전시에 또 밀려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네. 세 번째니까 아무래도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구미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유치 전담반을 재구성했고요. 이어 지난해 10월엔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방산 관련 기업 82곳이 참여하는 구미 방위산업기업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또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산학 연관군 28곳의 협의체인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도 운영해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들어선 구미 상공회의소가 지난 27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구미 유치 건의서를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구미가 이제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최적지임을 이제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떤 점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최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미에는 이 국내 방위산업 1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 등이 이미 가동 중입니다. 네. 뭐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등 이런 방위산업 업체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그러면 왜 창원과 대전에 뒤졌을까? 그러니까요. 살펴보면 이 방위산업체 사업체의 숫자는 이 창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이 연구개발 기관들이 직접 해 있다. 그래서 이 방위 사업체에 지원하기가 좋다는 이 장점이 있었는데 네. 이 창원과 대전을 빼놓고 나면 구미가 이 다른 곳에 뒤처지는 곳은 없거든요. 이제는 없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구미가 가지고 있는 이 방위산업 관련 지원 인프라가 이제는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구미의 대표 방산기업인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작년에도 상당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수출 계약을 최종 또 확정하기도 했고요. 네. 구미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도 그동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2030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대구 경북 신공항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구미 오산단에서 직선거리로는 20분 거리에 불과해서 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공항 배후 도시로서도 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방위 산업에다가 항공 분야까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프라도 풍부하고 기업 실적도 꽤 있고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네, 예. 이게 선정이 5월쯤에 확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구미시가 그동안 유치하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이 첫 공모에선 창원에, 지난해에는 대전시에 밀려 탈락했는데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 사업이 아무래도 이게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자체의 역할이 정치권의 역할보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구미시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신공항 입장에서도 이 구미의 방위산업의 규모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이 공항을 활용하는 빈도도 높아지게 그렇죠. 될 거거든요. 네. 그동안 여러 이점을 안고도 두 차례 탈락했던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유치를 위한 이점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첫 해에는 이 영남권, 동해안권의 남동권의 창원이 됐고, 경남에 갔고. 네, 경남에 예.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 중심부에 있는 대전에 갔다면 이제는 이 경북 내륙에 구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북의 신규 국가산단과 방산 클러스터를 유치를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의 첫 아동 전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달서 아이꿈 센터가 이달 초에 문을 열었는데 자, 윤가영 리포터가 이곳에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의 하나인 달서 아이꿈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0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이 센터는 아동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해당 시설을 최예슬 대리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어린이가 축구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활동적인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곳이라서 몸으로 하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구나 발야구 그리고 골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배틀 핑퐁이나 아니면 K-팝 댄스를 추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미니 게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1층에 위치한 실내 놀이터와 작은 도서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유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만 3세에서 만 6세까지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유아에게는 이제 실내 놀이터가 가장 인기가 좋고요. 아무래도 놀이터이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고 이제 작은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어서 보호자와 같이 이제 책도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VR 체험실과 실내 놀이터 또 작은 도서관에 또 다른 시설도 있나요? 네, 1층에는 실내 놀이터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유아 요리 교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보드게임 VR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층에는 프로그램실이 있고요. 4층은 가족이 함께 놀 수 있는 가족 소리홀이 있는데요. 센터장은 곳곳을 둘러보면서 보호자와 아동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불편함은 없는지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센터장의 목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달서 아이꿈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신미숙입니다. 올 1월 3일 문을 연 달서 아이꿈센터는 달서구 내 아동들을 위한 놀이 복합 공간입니다. 돌봄, 체험, 교육, 또 사회성 발달을 통한 우리 아이들의 놀이 플랫폼입니다. 달서구는 대구 지역 최초의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특히 달서 아이꿈센터를 통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성장과 또 친구 사귐 그리고 가족 소통의 시간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달서구가 준비한 특화 기간입니다. 우선 이 공간이 달서구 안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거주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달서 아이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과 거주지 제출하시면은 다음 날부터 자유롭게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터 같은 디지털 동아리, 기후 환경 부분을 연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동아리, 요리 동아리, 그리고 홍보단 등 아동들이 참여하고 작은 것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양육자들을 위해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실, 아버지 아카데미, 또 손자녀 양육 코칭 교실 같은 실질적 양육자들을 지원하는 모임들,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양육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수업도 잘 마련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설에는요. 아동과 부모가 함께 떡국 만들기 체험을 유아 요리 교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프로그램실에서는 아빠 체험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빠 체험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센터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가 개관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이용객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구 장기동에 거주하고 있고 5살, 6살 아이를 둔 남매만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내당 쪽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도 한 번씩 갔었는데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이제 아빠 체험 같은 거 참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를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달서 아이꿈센터가 생기니까 아주 이용을 많이 해서 그래서 빨리 개관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요즘처럼 춥거나 날씨가 좀 궂을 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비용 들여서라도 키즈 카페 같은 데를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둘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려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보통 2명 데리고 갔다 오면 5만 원, 6만 원 기본으로 드는데 여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VR이나 요리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 혼자 육아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도 즐거워해서 우선 그게 제일 좋은 점이고요. 미술이나 만들기 같은 거 학원에 의존해서 다니던 것만 아니라 한쪽 편에는 만들기 같은 것도 하면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풀고 소근육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제 조카들이랑 이제 같이 뭐 놀 때를 알아보고 있다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조카들이랑 뭐 그냥 집에서 놀거나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조금 노는 정도였어요. 무료로 이용도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 VR실도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거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의 첫 아동 놀이시설 중에서는 그 처음으로 이제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대구 경북이 지금까지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달서구에만 이 아동 전용 시설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이제 곧 차차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아동들을 위한 전용 시설이 지역 곳곳에 많이 생겨나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좀 즐겁고 또 튼튼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시가 예비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허례허식 없는 합리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올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100쌍에게 예식비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작은 결혼식은 총 예식비 1,000만 원 이하로 일반 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 예식장소와 종교시설, 공원, 레스토랑, 카페에서 소규모로 치르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출산보육과로 문의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불씨 관리 계속해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1월 31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